그게 어디 풀렸는지 좀 말해주세요. 응. 선풍기 돌리는 거죠. 선풍기 이거? 아니. 그리고 여기 다음 함께하기가 시험 풀어줘요. 요거 위에 거 좀 보면서 했는데 나는 이거는 여기다는 좀 이상하긴 해서 일단은 뭐 대입하는 문제일 겁니다. 대입하는 문제니까 자 노동자 한 명의 생산 임금은 1.1만 원이요. 근데 이게 노동시간 L에 대해서 생산함수가 Q는 루트 L이래요. 그러면은 이 L이 좀 찾아봐야 되거든. 그러니까 L은 이제 난 Q제곱 이렇게 되는데 이게 생산함수 Q는 L제곱. 근데 이게 위에 걸 살짝 읽으면서 가야 돼. 이게 좀 이상해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좀 설명이 제대로 안 나왔어가지고. 자 일단 여기다 뭔가 변수를 좀 대입하는 건데 자 Q는 FL 이렇게 나와 있고 자 Q는 루트 L이고 L은 Q제곱이다. 자 이때 무선 충전기의 비용함수 C를 구하시오. 그러니까 뜬금없이 C를 좀 물어보라고 했는데 C는 여기 뭐 이제 FQ 이렇게만 나와 있거든요. C는 FQ고 비용 함수래요. 그럼 이게 뭔 말이냐? 한번 봅시다. 생산 시간당 임금은 11만 원. 그러니까 이게 이 식이 도대체 어디 나와 있는지 모르겠어. 난 이게 요거 보자마자 되게 껄끄럽던데. 자, L은 Q제곱. L은 Q제곱이고 노동자 한 명의 임금이 1.1만 원이다. 1.1에 지금 C가 비용 그 코스트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계산하면 생산술비 임대한 거에다가 임금 시간당 임금 1.1만 원. 그 시간에 하는 건데 노동 시간이 Q로 줬으니까 A Q의 제곱이니까 1.1 제곱 플러스 투입 시간, 노동 시간 L이죠. 내가 머리가 나쁜 건가? 잠깐. 그러니까 이게 노동 시간 L인데 시간당 임금 1.1이 전체 임금은 1.1 L이라고 해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뭔가 말이 제대로 안 나 있어가지고 1.1 L, 1.1 Q제곱 1.1 Q제곱이니까 500만 원에 1.1 Q제곱을 더한다. 뭐 거의 그냥 지 멋대로 정해져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이게 뭔가 제대로 안 나 있어가지고 혼자 공부하기도 좀 빡세던데. 그러니까 이게 원래 돈을 더하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더하는 것 같은데 비용 함수. 근데 L이 Q제곱이야. 그럼 1.1. 1.1만 원에 노동시간 L만큼. 그러니까 이거는 돈이에요. 내가 번 돈. 1.1만 원에 그냥 L을 곱한다는 얘기. 1.1 Q제곱. 그거를 그냥 더한다? 비용 함수란 말이 도대체 뭔 말인지 모르겠어. 이거 수학적으로 해석하면은 연결고리가 없어. 뭔가 수식에 막 대입하고 막 그거에 대한 중간 연결고리가 없거든. 그러니까 이거를 생산하면 얼마가 될까? 그러니까 그런 말을 옆에다 좀 써줘야 되는데 아마 대충 짚으면 그거긴 할 거야. 원래 500만 원인데 거기다 플러스 알파를 붙인다. 근데 그런 말이 문제 어디에도 좀 없어가지고 이게 난 여기다 보니 정말 큰 문제라고 보는데. 자 어쨌든 이게 너무 수학적으로 생각하면은 연결고리가 없어서 안 돼. 그래서 그냥 쉽게 가야 될 것 같아요. 뭐 1.1만 원씩 L 시간을 해요. 이거는 뭐 대충 알아. 그럼 L은 Q제곱이니까 여기까지 넣어. 여기까지 문제 없거든요. 근데 이제 원래 500만 원에다가 근데 그냥 1.1 L 이 비용 함수 C란 말이 도대체 뭘 말하는지는 좀 애매하긴 해요. 근데 어쨌든 임대료 플러스 그냥 인건비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고 왔는데 이게 좀 뭔가 이상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얘도 그걸 보면은 비슷하긴 해요. 그러니까 Q는 루트 2L. 근데 이딴 거 내가 지금 왜 배우고 있냐 이게 더 문제예요. 이게 왜냐면 수학이 아니라 이거는 뭐 약간 문맥 해석이거든. 일단 Q제곱은 얘가 2L이고요. Q제곱은 2L. 그럼 L은 일단 2분의 Q제곱 이렇게 되는데 2분의 Q제곱. 그럼 얘가 원래 1.2만 원입니다. 1.2만 원인데 그냥 위에 거 똑같이 하면 답은 나와. 그러니까 이게 머릿속으로 정말 이해가 안 되더라고. 자 1.2에다가 2분의 Q제곱을 곱하면은 얘가 0.Q제곱.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이제 그 뭐라고 했냐면 노동비, 인건비 약간 이렇게 생각해서 거기다 100만 원을 그냥 더하면 된다. 약간 이렇게 생각하면은 위에 거랑 똑같이 풀면 풀리긴 하거든요. 이 답이 나오긴 한데 도대체 뭘 알려주는지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 그게 문제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것도 참 이게 설명이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나 이게 도대체 뭔 말인지 모르겠거든. 집에서 읽어봤는데 일단 한번 봅시다. 이거 풀어야 되나요? 아니면은 풀어야 돼요? 따라서 이게 P와 QD 그래프는 대충 있어요. 요거는 뭐 1참수식으로 연결을 해도 되겠지. 그러니까 이 식 세우는 건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1참수라고 본다면 이게 1200원일 때랑 800원일 때 수요량 QD가 수요량이죠. 이거는 그냥 좌표 읽으면 돼요. 여기가 이제 20,1200이어서 그러면은 1200원일 때 수요량은 20, 800원일 때 수요량은 여기 60,800이니까 60. 뭐 이렇게 구하는 건 뭐 중일 수준이니까 어렵진 않은데 요거는 아마 1참수 세우란 얘기야. 1참수. 이거는 그냥 중1 때 배운 1참수, 아니 중2 때죠. 아니면 고1 때 배운 1참수여서 그냥 얘랑 얘 봅시다. 자, 기울기가 0,1400에서 그다음 20,1200으로 떨어졌으니까 x 변화 20분의 y 변화 마이너스 200. 그러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10이거든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10인데 y좌편 1400이니까 그냥 y는 마이너스 10 여성 QD. 그래서 이게 QD는 이렇게 하는데 먼저 P는 마이너스 10QD 그냥 1참수 씩 마이너스 10QD 그다음 플러스 1400 1참수는 유지가 될 거예요. 그럼 이거를 이제 QD에 대해서 정리하면 돼요. QD에서 정리하시면은 근데 이 수요함수가 마지막 뭔지 모르겠다니까. 이게 개 뜬금없는 건데 나도 이런 수학은 난생 처음이에요. 난 이거는 진짜 처음 가르쳐. 자서 10QD 그 고등학교 3학년 수학도 아니야. 이건 10QD는 1400 빼기 P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 정리는 할 수 있거든. 대충 이거 같네. 그럼 QD는 얘가 140 마이너스 10분의 P 이렇게 됩니다. 140 빼기 10분의 P. 그래서 이게 나와요. 마이너스 10분의 1, 140 이렇게 나오겠죠. 대입하는 거 말고 그냥 1참수 세운다는 느낌으로 가시면 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0분의 1이고 B는 140 이렇게도 1참수를 뒤집으면 나오긴 하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렇게 세우래요. 그러니까 수요 곡선이 이거니까 수요 함수도 이거래. 그렇대요. 그래서 그냥 이걸 그대로 쓰면 돼요. QD는 마이너스 10분의 1P 플러스 140. 솔직히 뭘 알려주는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약간 이거고 그럼 마지막엔 대입이겠지. 이런 1참수식 세웠으면 마지막엔 대입이 되니까 마지막에 쉴 거야. 단팥빵 가격이 300원. 가격은 P에다 넣어야 돼요. 그럼 P 자리 300을 넣으시면 돼. P 자리 300을 넣으시면은 마이너스 10분의 1 곱하기 300 플러스 140 이렇게 해서 얘는 마이너스 30 플러스 140 하면은 얘가 110. 그러니까 뭘 알려준지 모르겠는데 1참수처럼 풀면 된다 정도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왜 이 새끼야 좀 봐. 문제 좀 풀어. 집에 가고 싶어도 참아. 이거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이거? 할 수 있으면 넘어갈게요. 그 다음 공급 곡선의 의미. 이게 Q랑 P, 얘도 1참수가 뭐 될 수도 있고 뭐 2참수가 될 수도 있는데 그냥 걔를 세우래요. QS는 SP. 이게 뭔 개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SP란 말이 여기 어디에도 없거든. 그러니까 이게 문제야. 내가 좀 국어가 약하기는 한데 SP가 도대체 뭐냐 이거야. 여기는 이제 QS랑 P축인데 근데 어쨌든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자 일단 식은 세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면 1참수긴 하거든. 자 식은 자 여기 1참수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세울 수 있어. 그냥 중위 수준 풀면 돼요. 자 얘가 여기가 0,200 1참수식을 세워줍시다. 그다음 여기는 400,400이니까 자 기울기로 대충 잡으면은 400 빼기 0 400분의 400 빼기 200 하면 200. 그래서 기울기는 2분의 1이죠. 그냥 1참수 푼다는 느낌. 그리고 y절편 200이니까 얘가 y축에 p가 있으니까 p는 2분의 1 qs 2분의 1 qs 플러스 200. 그러니까 qs축 p축이니까 xy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건 뭐 세울 수 있는데 얘 1번 안 풀었구나. 자 먼저 400원일 때 400원은 p가 400일 때 여기 p가 400일 때니까 x도 400. 그래서 공급량 400. 그 다음 800원일 때는 P가 800일 때 요 S는 600. 그래서 600. 400과 600 구하는 건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아마 공급 함수라고 할 것 같아요. QS. 그러면 이걸 또 QS에 대해서 정리하는 거야.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은 아까 전에 이 세운 1참수 있죠? 요걸 QS에 대해서 정리하시면 돼요. 200 넘기고 P-200은 2분의 1 QS가 되겠지. 그리고 2를 곱해서 QS는 2P 빼기 400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2고 여기가 마이너스 400 잠깐만. 뭔가 이상한데? 음, 잠깐만. 자, 이게 기울여 따지면은 400분의 200이니까 2분의
2분의 1 QS는 P 빼기인데? 아닌데? 맞네. 자, P 빼기.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러지? 400, 400, 500, 600. 잠깐만. 400, 400이고. 잠깐만. 이거 뭔가 이상한데. 1참수 보시면 안 돼요? 얘가 점이 찍혀 있죠. 안 찍혀 있구나. 이 멍청이가. 다시 처음부터. 여기만 봐야 돼. 여기 이렇게 내리면 안 돼. 이게 왜냐면 물결선이 있거든. 물결선이 있어서 기울기는 얘랑 얘를 보자. 그러니까 이 앞에 건 낚시거든요. 너무 좀 나도 낚시 걸렸는데. 오케이. 다시 봅시다. 이건 내 실수예요. 그래서 그냥 이 물결선 빼고 보시면은 1참수씩 세울 수 있어요. 그 두 번째는 여기가 이제 500, 600 이렇게 되고 어쨌든 뭐 얘는 맞을 겁니다. 얘는 맞고 그 두 번째 거식을 다시 세우면은 기울기가 500 빼기 400분의 600 빼기 400 이렇게 되니까 요거는 기울기가 2가 되거든요. 기울기가 2. 그러면은 얘가 EQS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400, 400을 지나고 기울기가 2인 직선 세우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고일 개념 들려서 P는 Y는 얘가 2에 그다음에 QS 빼기 400 그다음 플러스 400 이런 느낌을 써주시면 되긴 하겠죠. 400, 400 지나고 기울기가 2다. 그래서 P는 EQS 빼기 400 이렇게 될 거고 빼기 400 반대로 넘기면 P 플러스 400은 EQS 그럼 2로 나누면은 QS는 2분의 P 플러스 200 이렇게 될 겁니다. 2분의 P 플러스 200이어서 그러면 얘가 2분의 1 플러스 200 이렇게 되겠죠. 이거 그냥 공급 함수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가격이 1,300원 1,400원인데 P가 1,400이잖아. 그렇지? 그럼 P 자리에 1,400 넣으시면은 1,400 나누기는 700, 700 더하기 200이니까 900 이런 느낌을 써주시면은 뭐 대충 풀리겠네요. 뭐 이런 느낌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스스로 하게 할 수 있을까요? 정리 한번 해주시고 그런 다음에 효용함수 이름이 다 바뀌어요. 효용함수 그러니까 여기다는 이제 참 문제야. 자 U는 FQ 이렇게 정리됐대요. Q에 대해서 정리하는데 상품 소비량이 효용은 U인데요. 뭐 대충 여기 식은 나와 있습니다. 자 딸기를 3개 먹을 때 먹는 딸기가 Q죠. 그럼 Q가 3일 때니까 이건 그냥 Q에 3 넣으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참수 보시면은 마이너스 3분의 1 곱하기 9 더하기 3, 5, 15. 그럼 마이너스 3 더하기 15니까 12. 결국은 대입하는 문제인데 이 함수의 뜻만 잘 알려면 뭐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뭐 그래서 요것도 그냥 대입하면 되지 않을까? 해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러니까 여기 단어는 뭐 도대체 이 문제가 뭘 의미하는지 내가 좀 나타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수요 곡선의 식은 결국은 이제 1참수 개념으로 본다면 기울기 플러스 뭐 이제 지난 능선 이런 식으로 좀 세운다 정도인데 이건 아까 내가 설명했던 방식으로 그대로 하시면 되니까 그렇게 잡으시고요. 중단원 마무리 끝났습니다. 자 일단 중단원이 끝났는데 다음 단원에 뭐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균형 가격 DP는 SP 이건 또 뭔 말이야? 자 DP는 SP 자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할 때 오케이. 이게 수요예요. 수요가 떨어지고 있고 얘는 공급이 올라가고 있죠. 이거는 이제 물건을 많이 만드는데 조금 팔린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요점은 이게 SP 공급이 적은데 수요량이 많아. 이때는 물가가 비싸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얘네들이 만나는 점을 균형점이라고 한대요. 그럼 요 식을 세워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것도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 가격과 거래량이 이제 X좌표, Y좌표가 거래량 가격이라고 합니다. 이 교점을 찾아주세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교점. 그래서 교점을 찾으려면은 요거를 그냥 1참수식을 써서 한번 보시면 130 빼기 2P랑 10 플러스 P가 같을 때 교점 찾을 땐 그냥 연립방정식을 구한다. 이런 느낌으로 3P는 120 그럼 P는 40이니까 40만 원일 때 이게 균형 가격인 것 같아요. 균형 가격 40만 원일 때 그럼 균형 거래량은 40을 뭐 여기다 대입하든 여기다 대입하든 교점 나오니까 거래량은 단위가 그냥 50이라고 할까요? 50만 만대 그래서 50만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된다. 교점을 찾아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연립방정식을 찾고 이 둘 다 그냥 연립방정식을 구하는 거거든요. 둘 다 대입해서 풀어주시면 된다. 그렇죠? 자 제품 가격이 균형 가격과 다르면 나도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초과 공급은 대충 뭔지 알 것 같은데 경제관 병적이 있으니까 수량을 준다. 초과 수량 또는 초과 공급량을 구하시고 이거는 아마 그래프를 좀 그려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두 개를 좀 동시에 그릴 건데 수요함수 공급함수를 그려놓고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대충 뭔 말인지 알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이해가 될 거야. 자, 아래가 P축이라고 할까요? 그쵸. 아래가 Q야? Q는 뭐지? Q가 수량? 왜 근데 어 경자수대 이렇게 정해. 그래요? 지랄이세요. 왜? 난 밑에다 P 쓰고 싶거든. 아무리 봐도 2000 빼기 P여서. P 쓰면 안 돼요? 그러면? 저희가 그러니까 아래 P 써도 되겠지. 왜냐면 얘가 P에 대한 1차인데 이거를 아마 이거 말하는 이 Q가 이거인 것 같거든. 이거 PQ를 굳이 뒤집어서 써야 되는데 왜 그런 왜 그런 짓을 했을까 미친놈들이? 나도 나 여기 그냥 P축 하고 싶거든. 여기가 P, 여기가 Q. 얘 보면 바뀌어 있어요. 얘를 안 보고 풀면 더 난 될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그냥 PQ 이렇게 할까? 해봐도 답은 나올 것 같긴 하거든요. 내 생각인데. 그치? 이거 그냥 여기 P에 대해서 정리하니까 그냥 X, Y라서 R을 P축 쓰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한번 해보고 답이 정한 다음에 그냥 얘대로 할 건데 답이 똑같을 거예요 아마. 말이 안 돼요 안 그러면. 자, 2000 빼기 2P. 이거 가르치는 선생님은 분명히 수학 선생님인데 경제학자에 따른다고? 수학 선생님. 음. 왜? 음. 이거 가르치셨어요. 경제 수학 책도 막 쓰고 그러시는데. 수학 교사는 아니세요 그러면? 아니면 교사시대 교사시긴 한데 그래서 하는 거야? 니네 학교만 이거 하면 가잖아 솔직히. 이거 할 바 애들 위해서는 그냥 다음 연도에는 쌤이 직접 참여한 교과서를 가지고 하시는 아니 이거는 근데 대학교 때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대학교 때 이런 과목이 있는 건 알아요. 왜냐면 나도 경제학 옛날에 배운 적은 있어요. 비슷한 건 내가 약간 뭐라고 해야 되냐? 이과 쪽이긴 했는데 그냥 심심해서 교양 같은 걸로 한번 한 적은 있거든. 그러니까 비스무리하게 PQ라는 걸 들어보긴 했었는데 솔직히 대충 했지. 대학교 때는 그냥 뭐 학점 세탕용으로 했으니까 뭐 그냥 요거 그냥 메꾸기로 했으니까. 근데 글쎄요. 나는 PQ 이렇게 할게요. 근데 이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냥 개인적으로는 2000 빼기 2P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요거만 잘 그리는 건 1참수처럼 그리면 되니까 그냥 여기가 1000, 그 다음 여기가 이제 2000. 이건 X절편, Y절편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여기다 0 넣으면 P는 1000 나오고 그 다음에 P에다 0 넣으면 2000 나오고 Y절편 2000, X절편 1000 이렇게 해서 이 그려주면 이게 이제 수요함수예요. 색깔은 좀 다르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요 그래프가 수요함수 DP가 됩니다. 수요함수. 수요는 좀 줄고 있다는 거고 그 다음 마이너스 500 플러스 3P 이건 기울기가 3, Y절편 500이요. 그래서 X절편은 대충 3분의 500 X절편은 3분의 500이고 자 Y절편 마이너스 500 이렇게 되니까 어쨌든 이렇게 올라가는 게 이제 뭐라고 해야 되냐 요게 증가함수 어쨌든 증가함수인 건 맞고 얘가 공급함수 어쨌든 만나는 교점이 좀 중요해 보입니다. 이게 공급함수고 SP가 될 거야. 그러면은 자 이게 화장지 가격이 800원인데 이거는 P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문제가 없건 P가 800일 때를 좀 대입을 해주라는 얘기인데 P에다 800을 넣어주세요. 그럼 DP 여기다 800을 넣으면은 얼마냐면은 2000 빼기 1600원이니까 400 나오거든요. 800, 400. 그러니까 이런 점이 있을 거예요. 여기 오른쪽에 이제 800, 400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P는 800, X는 800이랑 똑같은 일선이요. P는 800을 그어줍시다. 그럼 알아서 답 나올 것 같은데? 그 다음 여기 P 자리 800 넣으면은 마이너스 500 플러스 2400이니까 요 위에 넣으면은 공급이 이제 800, 1900이 될 거야. 1900. 이렇게 대입을 해주면요. 그럼 당연히 공급이 많죠. 여기서 요걸 빼면 이걸 아마 초과 공급량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400개를 빼주고 나머지 1900에서 400 빼면은 그냥 1참수점 1500 이렇게 구하면은 답은 맞지 않을까. 그쵸? 그래서 1500 나오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거 X축, Y축 그냥 그대로 해도 아마 큰 문제 없을 테니까 그냥 이렇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이 3단원이 정말 애매하다. 내 입장에서. 그 다음 화장지가 400일 때 이건 다시 이제 P가 400일 때 보는 거죠. 마찬가지로 다시 400을 넣어주면 돼요. 400을 넣으면은 2000 빼기 800이니까 이제 수요량이 1200이 나옵니다. 그 다음 밑에 여기다 또 400을 동시에 대입하면 1200 빼기 500이니까 700이 나와. 이러면 수요가 더 높거든요. 그래서 뭐 교점을 기준으로 왼편에 이제 P에 400을 넣으세요. 그럼 요 위쪽 이게 P는 400이란 직선이 여기는 점선이고 요쪽에 있는 점선이고 400을 넣으면 수요량이 이제 1200 400, 1200 그냥 좌표 읽기로 하면 쉬운데 굳이 P축, Q축을 뒤집으면 더 헷갈릴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그 다음 여기다 400을 넣으면은 1200 빼기 500이니까 얘가 400, 700
그럼 이럴 때는 수율가 더 많은 거니까 초가 수율량이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1200에서 700 빼면 그냥 500이다. 이런 느낌. 근데 뭐 1참수 기본 상식만 있으면 이거 구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 보진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 느낌으로 써주시면 답이 된다. 균형 가격의 변동. 이거는 S가 뭔데요? 공급 곡선. 아, 이거 들어본 적 있어요. 공급이 이제 오른쪽으로 가냐 왼쪽으로 가냐에 따라서 공급량이 늘기도 하고 줄기도 하겠죠. 어, 그래서 이거 뭐 오른쪽으로 하면 균형 가격이 하락한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말이에요. 이게 아까 요 교점이 또 P 세로 했었네. 어쨌든 P1. 아 진짜 경제학 그런가 보다. 어쨌든 P가 1이고 Q 개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오른쪽으로 하면 교점이 낮아지니까 그 공급 가격이 아니 그 뭐라고 하냐 균형 가격이 줄어들어요. 오른쪽으로 하면. 그리고 이건 좌표로 읽으면 돼요. 여기 그 Q가 늘었기 때문에 개수는 늘어난다. 약간 이런 느낌을 잡고. 그다음 이게 왼쪽으로 가면은 개수는 줄고 공급 그 균형 가격은 늘어난다. 그러니까 요 균형 가격이 P고 균형 가격이 Q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냥 교점의 위치를 좀 보시면 되긴 하거든. 근데 PQ를 저렇게 잡았는데 이걸 외울 필요가 있을까라는 개념이 생각합시다. 세금이 증가하면은 그냥 쉽게 말해줄게요. 이거는 그냥 상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세금이 증가하면은 아무래도 물건 많이 안 팔려고 하겠죠. 세금 많이 붙으니까. 그러면은 공급이 왼쪽으로 이동한대요. 자, 이게 공급 곡선이요? 어, 이건 정확히 내 생각인데는 PQ를 뒤집어서 왼쪽으로 가는 것 같거든. PQ를 뒤집어서 이게 세금이 증가하면은 공급이 줄어요. 공급이 주니까 이거는 수량이 준다고 생각해야 돼. PQ가 좀 바뀌어 있어가지고 좀 반대로 생각해야 되는데 굳이 좀 꼬아놨는데 세금을 많이 부으면 공급이 줍니다. 그러니까 그래프는 좀 더 왼쪽으로 할 거예요. 그러면 요 균형 가격 이 좌표가 Q는 줄고 P는 늘었으니까요. 그럼 이 수량은 줄고 가격은 높아졌다. 약간 뭐 당연한 말이야. 그러니까 태풍 같은 거 오더라도 그 농작물 막 농사가 좀 망하면요 자연스럽게 배추값이나 이런 거 오르는 것처럼 비슷하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약간 뭐 상식으로 받아들여도 될 것 같은데. 그럼 세금이 거꾸로 감소하면요 많이 팔려고요. 많이 팔려고 하면은 개수는 많아지겠죠. 개수가 많아지면 가격은 줄어든다. 근데 이걸 뭐 상식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교점의 위치로 받아들여도 된다. 약간 이런 느낌인데 P축, Q축을 좀 거꾸로 했다는 거에 좀 뒤집어야 되는데 우리의 원칙은 그냥 P축, Q축 그대로 할까? 그러니까 얘가 보통은 다 P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면 그냥 가로를 P, 세로를 Q 할까요? 그래도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한번 봅시다. 이게 얘랑 얘를 동시에 그려줄게요. 요거 세 개를 동시에 그리면은 변환 보내거든요. 아래를 P축 보시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습니다. P, Q 이렇게 잡으면요. DP는 고정이에요. 수렴수 800 빼기 20P니까 그냥 X절편 40, 그 다음에 Y절편 800 이렇게 하시면 돼요. 40, 800. 그러니까 너는 이런 설명을 좀 더 원했을 거예요. 왜냐면 학교에서 이거 자꾸 PQ 뒤집었으면 뭔 개소리인지 약간 헷갈렸을 것 같은데 나도 그렇게 느끼는데 여러분 입장에서 좀 헷갈리지 않을까? 왜냐면 이거 PQ 뒤집으려면은 이거 전환해야 돼요. 이게 Q는 800 빼기 20P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거 바꾸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하기 싫어서 그렇거든요. 내가 맨 처음 한 거는 Q-800은 마이너스 20P. 그래서 P는 마이너스 20분의 Q 플러스 400, 40 이러면은 아까 전에 그랬고 이게 Q랑 P의 뭐 Y는 X 세칭, 즉 역함수 세칭이랑 똑같은 거기 때문에 바꿔줘야 되는데 이거 하기가 좀 귀찮거든요. 그래서 그냥 아래를 P로 보는 게 좀 더 그래. 문제 풀 때 좀 수월해지고 이렇게 해도 풀린다는 걸 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내 입장에서. 그 다음에 S1의 P 마이너스 100 플러스 10P니까 이거는 S1이 10, X절편 10, 그 다음 Y절편이 마이너스 100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 게 아마 평이동이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어쨌든 이렇게 그으시면은 이게 S1의 P입니다. S1의 P. 근데 S2의 P는 마이너스 190 플러스 10P니까 대충 느낌 오시나요? 요거보다 좀 더 밑에 Y절편이 생겨요. 마이너스 190. 그리고 기울기가 같아서 X절편 19 찍어도 되고 어쨌든 예를 들면서 똑같이 이렇게 올라갈 거야. 평이고. 그럼 요 교점이 요로 갔죠. 교점이 이렇게 갔지. S1에서 S2로 갔다는 거는 P가 증가. P는 증가. X절편 증가했고 Q는 감소했다. 이런 식으로 좀 생각하면 되거든요. P는 증가, Q는 감소. 뜻이 뭐예요? 이게 그 P가 균형 가격인가 그래요. 이 균형 가격. 이 균형 가격이 P고 균형 거래량이 있어요. 그래서 균형 가격은 증가하였다. 그러니까 이거는 직접 구하라는 얘기인가요? 직접 구해도 되고 어쨌든 균형 거래량은 감소하였다. 이거는 이 디테일하게 보려면 교점을 직접 찾으시면 돼요. 교점을 직접 찾아서 여기 나와 있으니까 교점까지 좀 써줄게. 그러니까 요점. 나 처음 보는 과목인데도 설명 잘하죠? 이것이 나름 그래도 수학 강사의 위험입니다. 근데 앞에 거는 진짜 모르겠어요. 이게 식이 중간에 잘려 있어가지고 그
뭐였지? 1.1 L제곱 그거 있었죠. 그건 진짜 뭔 말인지 하나도 몰랐어. 그래서 어쨌든 얘는 좀 보면 대충 알겠어요. 응. 그래서 어쨌든 교점 찾으시면은 얘가 800 빼기 20p는 800 빼기 20p는 여기 이제 마이너스 100 플러스 10p 이렇게 될 거고요. 이거 정리하면 30p는 900이니까 이거 수능에 아무런 쓸데가 없습니다. p는 30 이렇게 하시고 이게 처음에는 S1p와의 교점이 30이요. 그러니까 여기 좌표가 30, 둘 중 하나에 대입하면은 30, 200이 돼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균형가는 30, 그냥 거래량은 200 이런 느낌을 쓰면 되는데 이게 바뀌었습니다. 요점으로 바뀌었는데 이거는 뭐냐 마이너스 190 플러스 10p랑 다시 수요 800 마이너스 20p를 연립방정식 풀어서 풀면은 두 번째 교점의 좌표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러면은 얘가 30p는 990 이래서 p는 33 p는 33이고 그럼 요 좌표는 33, p 자리에 33 대입하면은 330 빼기 190이니까 q는 140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균형 가격은 p가 30에서 33으로 올랐는데 그 거래량, 균형 거래량은 200에서 140% 떨어졌다.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뭐 오른쪽으로 옮겨지고 밑으로 내려갔으니까 P는 커지고 Q는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얼추도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오케이 한번 해주시고 그래도 학교에서 수업 어느 정도 들었나 보네. 어느 정도 들어서 다행이네. 아예 몰랐으면은 이게 나도 조금 더 설명이 길어졌을 거예요. 소득과 균형 가격 이것도 좀 어떻게 보면 상식일 것 같아. P가 많으니까 소득이 높아지면은 수요가 많아질 거예요. 수요가 많아지니까 이게 D가 D1으로 갔다는 건 뭐냐면요. 이게 Y가 커졌죠. Y가 커졌다는 거니까 내 소득이 높으면 그만큼 돈 더 써도 돼.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 P가 커지니까 Q는 자연스럽게 감소합니다. 그 거래량은 당연히 아닌가? 이건 거래량도 증가하지. 왜냐면 소득도 많아지고 거래량도 증가한다. 약간 정비례랑 약간 비슷한 증가된다. 그런 다음에 소득이 줄면은 물건 많이 사고 싶지도 않고 내가 그래요. 지금 주식을 한가 2번을 맞아가지고 그래서 뭔가 사고 싶지가 않아. 애들 이제 이번 시험 끝나고 피자 사주기도 너무 아까워 죽겠어. 왜 이번에 또 차를 샀거든. 아반떼 한 대충 거의 3천만 원 주고 차를 샀거든요. 그래서 돈 쓰기가 너무 싫어. 그래서 약간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소득도 주고 그런 다음에 거래량도 줍니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써주시면 되는데 주식 그거 다시 정상화되려면 2년 기다려야 돼요. 정상화할지 올지 2년 동안 일만 해야 돼. 개짜증나. 빨리 탈출하고 싶었는데. 자 일단은 한번 보시고. 자 그래서 뭐 이렇다. 그래서 얘도 별거 없어요. 이건 난 P는 X축으로 계속 보여줄게요. 고정 잡아서. 그릴 수는 있으니까 D1P, SP, D2P 이렇게 잡아주시면은 자 100-0.1P래요. 이게 X절편은 어쨌든 Y다 0 나면은 0.1P는 100이고 P가 1000. 이게 X절편이 1000이 나옵니다. D1P 할 때. 그리고 Y절편이 100이니까 뭐 일부러 한 여기 좀 잡을게요. 그래서 자 요렇게 그리면은 이게 이제 D1P, D1P라는 수렴수가 됩니다. 그 다음 또 두 번째 SP 얘는 아까 전에 그 공급 함수인데 이번엔 공급이 일정해요. 마이너스 60 플러스 0.1p니까 마이너스 60 한 여기쯤 잡고요. 그 다음에 y자리 0 나면은 0.1p는 60 그냥 중위 수준의 x를 그 1참수만 이하면 돼요. p는 600 이렇게 되니까 어쨌든 600 뚫고 얘는 뭐 이렇게 증가하려고 하겠죠. 자 이게 이제 그 SP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봅시다. 자 요게 이제 SP 근데 이제 소득이 내가 이제 140 빼기 0.1p니까 증가를 한 거야. 원래는 이제 100이었거든. 원래가 100인데 얘랑 평행 곡선을 그어서 이렇게 y좌표는 140으로 올랐다. 이게 이제 아래가 D1P, 아래가 D1P고 위에가 D2P. 보시면은 이게 y가 올라갔으니까 이게 내 소득이 올라갔다고 좀 보시면 되겠네요. 근데 어쨌든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 교점이야. T랑 Q 구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랑 여기 구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하나씩 자 D1P랑 SP 교점 100 0-0.1p는 마이너스 60 플러스 0.1p다. 그래서 넘기시면은 160은 0.2p가 되고요. 10 곱하면은 2p는 1600. 그럼 p는 80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D1p는 이제 X절편이 800, 자 여기다 800 넣으면은 100 빼기 0.1 곱하기 800이니까 100 빼기 80 하면 20, 800, 20이 되겠지. 그 다음 두 번째 D2P 이거는 140 빼기 0.1p는 마이너스 60 플러스 0.1p 이렇게 되니까 0.2p는 200이 되고요. 10 곱하면 2p는 2000 그래서 p는 1000 여기가 1000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1000, 어디다 넣을까요? 이 D2P에다 넣으면은 140 빼기 100이니까 여기는 1000, 40으로 올랐거든요. 그래서 균형 가격은 800에서 1000으로 올랐어요. 이게 소득이 증가했다고 보시면 돼요. 수수료가 늘었으니까. 그 다음에 거래량도 20에서 40으로 올랐다. 증가가 되었다. 그냥 교점의 변화로 보시면 깔끔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냥 1차함수의 교점 구한다. 이런 느낌으로 잡아주세요. 의사결정 문제. 이건 뭐예요? 갑자기 바뀌었어. 자, 그래프가 이렇게 나왔는데 어쨌든 1참수를 써주시면 되긴 할 것 같거든요. 음료수를 3잔 마신 후 4잔 마셨을 때 효용 변화율이 마이너스 1이다. 여기 말하는 것 같아요. 여기 3잔 마신 후 4잔 마셨을 때, 그리고 4잔 마셨을 때 4잔에서 5잔까지는 마이너스 3. 이게 변화량이에요. 이게 효용의 변화량. 그러면은 부호가 음수임을 알 수 있다. 이것도 어쨌든 그 그래프는 직선이니까 1참수거든요. 여기가 y가 변화량, x는 음료 숫자 이렇게 돼 있다고 합니다. 이 x, y에 이름을 붙이시면 될 것 같은데, 총효용 곡선 최대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는 왠지 2차함수의 최대 최소랑 좀 관계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아니면 극대극수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Q0 플러스 1, 뭐 최대값이 존재한다 정도인데, 그냥 얘를 그려놓고 하시면 딱 2차함수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거는 뭐 중3 수준의 2차함수 푼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자, 요걸 y에다 놓고 요걸 x에 넣고 싶거든요. 얘는 그렇게 한 것 같아, 다행히. 이것도 굳이 바꿔서 무리함수로 바꾸진 않았겠지 설마. 자, 일단 봅시다. 자, u는 30q 빼기 5q 제곱. 아래가 q축이고 그다음 위에가 이제 u축이라고 보시면 돼요. x축, y축이랑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러면은 자, 30q 빼기 5q 제곱은 마이너스 5q에 그다음 q 마이너스 6. 이렇게 하시면은 0과 6을 지나고 위로 불러. 자, 이런 느낌을 좀 그려주네요. 그럼 당연히 q가 3일 때가 최대가 될 겁니다. 그게 뭐예요? q가 피자 조각일 수. 피자 조각이 3개일 때. 그러면 3은 뭐 여기다 넣어도 되고 아래다 넣어도 되고 상관이 없을 텐데, 마이너스 5 곱하기 3 곱하기 마이너스 3이니까 좀 풀어 주시. 어려워. 자, 마이너스 위에 거 보고라도 풀어. 자, 마이너스 15 곱하기 마이너스 3이니까 45. 원래 어려운 거야. 자, 3,45 이렇게 되겠죠. 그때 총 효용은 45 이런 느낌으로 써주면 됩니다. 그럼 효용의 변화량이 처음으로 음수가 될 때는 0 이전은 아마 버려야 될 거예요. 피자 음수게 먹는 건 말이 안 되니까 여기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피자를 7조각, 음수니까 6조각 말고 4조각이야. 왜? 잠깐만. 변화량이 음수? 이거는 아마 감소 상태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4조각이면. 그러니까 이게 요 u는 총 효용이거든요. 효용의 변화량. 그 전이랑 비교했을 때 줄기 시작하는 거. 그럼 얘가 3일 때 맥스를 찍고 4일 때부터는 이제 변화량이 음수죠. 이건 낚시 걸 수 있겠다. 그러니까 이게 총 효용이 음수가 되는 건 7일 때부터 맞거든요. 근데 변화는 감소하기 시작한 때니까 정확히 3 이후에 4일 때부터 감소한다. 이런 거는 문제 좀 잘 읽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피자를 4조각 먹었어요. 그렇죠? 뭐 약간 어거지로 설명하고 있긴 한데 나도 잘 모르니까 어쨌든 이런 느낌으로 써주면 답이 됩니다. 이건 또 뭐야? 문제 읽으면서 머리가 아파. 대차지. 머리가 아픈데 이게 변화량을 쓰면 이렇게 된다는 거고, 변화량 총 생산이랑 나타나면은 곡선을 이렇게 쓴다. 근데 아까랑 비슷하게 이참수의 맥시멈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문제는 비슷하게 풀면 될 것 같아서 뭐 이거 굳이 안 읽어보고 바로 문제로 가보도록 될 것 같습니다. 여기도 보면 어쨌든 이참수죠. 그래서 L축, Q축 이렇게 보면은 가로가 L축, 세로는 Q축이 됩니다. L축, Q축. 그다음 11 빼기 마이너스 L 제곱은 마이너스 L에 L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0이랑 10을 지나는 마찬가지로 위로 0보다 이전은 안 그려도 될 것 같아요. 약간 요거에서 자, 총 생산량이 Q인데 Q가 최대가 되는 거는 아까처럼 대칭축 5일 때입니다. 5. 그럼 총 생산량은 5에다 넣으시면은 마이너스 5 곱하기 마이너스 5니까 5,25 그냥 최대값을 찾는다. 그럼 여기도 이제 생산량의 변화량이에요. 이거는 이제 요거 11을 쓰는 게 아니라 변화량이니까 이제 그 전이랑 딱 비교했을 때 감소하기 시작한 순간 5 다음에 이제 6부터가 감소하는 거죠. 이거는 플러스 마이너스의 부분은 요 그래프를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증가 상태, 감소 상태, 어떻게 보면 도함수의 부분을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서 이거 도함수로 그려도 얘를 알 수가 있기는 해요. 참고로. 근데 뭐 미분까지 하고 싶진 않아서 어쨌든 6부터 처음으로 6명일 때부터는 변화량이 줄고 있다. 전이랑 비교했을 때 감소하고 있다. 이런 느낌으로 써주면 답이 될 겁니다. 이거는 좀 교육과정 오랜만에 나오긴 하는데, 자, 부등식의 범위, 부등식의 영역이란 건 이거는 뭐 나도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자세히 설명할 수 있죠. 자, 이렇게 세 개를 보여줄게요. y는 x 플러스 2, 그리고 y가 x 플러스 2보다 크다, 아니면 y가 x 플러스 2보다 작다. 마찬가지로 지금은 고1 때 교육과정 삭제된 건데, 근데 얘는 상식으로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기준선이 x 플러스 2가 되거든요. y는 x 플러스 2. 그러니까 이거는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개념이에요. 그럼 이게 y는 x 플러스 2는 요 선상이에요. 선상. 이게 y는 x 플러스 2죠. 그럼 y가 x 플러스 2보다 크다는 거는 요런 점. 그러니까 x 플러스 2보다 위쪽이면 되거든요. y좌표가. 그래서 요 윗부분을 나타냈다. 이게 y는 x 플러스 2보다 크다가. 그럼 y가 x 플러스 2보다 작다는 여기보다 아랫부분을 나타낸다. 라고 하는 게 부등식의 영역. 전체를 좌표 평면에서 색칠을 했을 때 이런 영역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게 부등식의 영역인데, 근데 이거는 워낙 중요한 개념인데 이게 지금 보일 때 고등상에서 삭제가 됐지만, 근데 좀 어느 정도 문제 푼 친구들은 이 개념은 대략적으로 알고 있긴 해요. 그렇죠? 그래서 요걸 보면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y좌표가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가 가장 단순한 부등식의 영역이긴 한데, 자 보도록 합시다. 1번은 정말 개꿀이죠. 이건. 자 이런 거는 는까지 표현하는 거니까, 자 y는 마이너스 2x 빼기 4를 그려요. 이런 건 잘 설명해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원금의 그 뭐지? 아니 그 현가 할부 이런 건 내가 조금 기억이 안 남았지만 그래도 좀 설명 매끄럽게 한 게 뭐냐면은 내가 이전에 좀 가르친 적이 있기는 해. 이것도 마찬가지인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얘는 훨씬 잘 가르칠 수 있어요. 그 현가나 할부는 좀 까먹을 수 있는 개념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교육과정 좀만 바뀌어가지고 지금 교육과정에서 졸업하신 분들은 저런 게 있는지도 모르긴 할 거야. 약간 그런 차이가 있기는 해요. 좀 구교육과정은. 그래서 그냥 이런 거는 그냥 가볍게만 받아들이시면 되긴 할 겁니다. 그래서 y는 마이너스 2x 빼기 4 이러면은 0 나면요. 얘가 y절편 마이너스 2가 되고, 그리고 x절편 잘못했어요. x절편 마이너스 2, y절편 마이너스 4가 되니까 어쨌든 요렇게 그려주시면 되긴 한데 y가 크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y는 마이너스 2x 빼기 4기 때문에 y좌표가 더 위에 있습니다. 요 그래프보다 위쪽 색칠하고 여기는 라인 선상까지 색칠을 해주시면 돼요. 약간 이렇게 해주시고, 2번도 마찬가지야. y를 반대로 넘기시면 1참수로 전환할 수 있어서 y는 x 플러스 2보다 작다. 그러면은 x 플러스 2보다 작은 거, 그러면은 마이너스 2랑 2를 지나는 요런 1참수 이렇게 되겠죠. 얘보다 y가 더 아래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같을 때니까 아래쪽은 요 아랫부분이 그냥 y를 기준으로 하는 게 좋은 게, 그냥 이게 딱 위쪽인지 아래쪽인지 직관으로 좀 알아보기가 좀 쉽긴 해요. 그래서 아래쪽 y는 x 플러스 2보다 작다. 이렇게 부등식의 영역을 잡아주시면 되겠고, 연립 부등식의 영역, 이건 둘을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예요. 둘 다 색칠하면 돼요. 이게 나중에 좀 그 편법 개념으로 풀마 왔다 갔다 해서 뭐 검은색 흰색이 반복해서 나타낸다라고 하는 게 인간에서 많이 설명하던 개념이긴 한데, 근데 이렇게 두 개 정도는 그냥 직접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자 x 플러스 y가 2보다 작거나 같다. y는 2 마이너스 x보다 작거나 같다. 얘를 먼저 체크해 주세요. 공통 범위 가시면 돼요. 그럼 얘는 y는 2 마이너스 x는 얘가 뭐지? y절편 2고 x절편 2 이렇게 되니까 일단 요 아랫부분이 되거든요. 아랫부분 살짝 빨간색으로 색칠할게. 그리고 나중에 공통 범위는 보라색으로 합시다. 공통 범위. 그 다음에 2x 빼기 y는 2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는 y는 2x 빼기 2보다 크거나 같다. 여기다 그대로 나타내주세요. 그럼 2x 빼기 2는 y절편 마이너스 2, 그 다음 x절편은 1입니다. 그래서 여기 라인이 이렇게 올라가게 그려질 거예요. 그럼 얘보다는 위쪽이 있어요. 얘보다는 위쪽이니까, 자 마찬가지로 빨간색을 이렇게 세로선으로 공통으로 가시면은 두 개 이상이 겹쳐진 영역이 여기거든요. 여기만 마지막 답으로 이렇게 교점을 기준으로 는도 있으니까 세워주시면 된다. 이게 연립부등식의 영역이에요. 두 개 이상이 겹치는 부분을 선택합니다. 그렇지 않죠? 그다음 두 번째 것도 1참수 전환해서 시간상 요거까지 하면 될 것 같아. 그 뒤에 거는 좀 중요한 개념이요. 네, 수학적으로도 워낙 중요한 개념이어서 저거는 복습해놓은 게 좋아. 저거는 수능에서 구합니다. 확실히.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6보다 크다. 그다음 y는 2x 플러스 4보다 같다. 자, 이걸 동시에 만족하는 거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6. 빠르게 그리면은 x절편 3, y절편 6. 요렇게 가는 그래프가 있고, 얘보단 위쪽이니까 빨간색으로 살짝 색칠해줄게요. 이거 하나. 그리고 두 번째는 y는 2x 플러스 4 보니까 y절편 4, 그 다음에 x절편 마이너스 2. 이렇게 가는 거고, 그 다음 얘보다 아래쪽이어야 되거든요. 얘보다 아래쪽이니까 살짝 여기를 색칠합니다. 그러면 파랑이랑 빨강 두 개가 들어간 영역이 있어요. 고기를 연립부등식에 해. 이거는 이제 선 포함하면 돼요. 선 포함하면 안 되고, 어쨌든 요 부분을 답으로 내주시면 된다. 그렇죠? 원래는 점선 해줘야 되는데. 자,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은 뭐 어려운 건 전혀 없죠. 여기 부분은. 그래서 오히려 맨 앞이가 좀 어렵고 뒤로 갈수록 좀 약간 1참수, 2참수랑 좀 비슷해서 어쨌든 교점 찾는다, 대입한다 이런 원리였으니까 그렇게 잡아주시고, 잠깐 쉬고 확통 한번 해볼게요. 이 정도까지 하면 깔끔할 것 같습니다.